반갑습니다. 오늘은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 새로운 중단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기체 반응 법칙 이런 법칙들을 배웠는데, 자,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떤 규칙에 의해서 결합하는지 그런 내용을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부터 배우는 중단원은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의 출입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자, 에너지 출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열이 발생하느냐 아니면 열을 흡수하느냐, 네, 그런 내용인데, 자, 오늘 첫 번째로 배울 내용은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이 발생해서 뜨거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반응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반응을 뭐라고 하냐면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한다. 돼 있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잘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열이 발생해서 뜨거워지는 이런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한다. 네. 그 예로 우리가 흔히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런 어떤 물질을 불에 태울 때 열이 발생하죠. 자, 나무가 불에 타면 어떻게 돼요? 네, 나무가 불에 활활 타면서 아주 뜨거운 열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반응은 뭐냐? 그냥 어떤 물질이 불타면 당연히 열이 발생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네,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것도 화학 반응이고, 이 화학 반응에서 열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무만 불에 타느냐? 뭐 그 외에도 불에 타는 물질이 많죠. 종이도 불에 탈 수 있고, 혹은 음식이 불에 타기도 해요. 뭐 설탕 이런 것도 불에 타기도 하고. 자, 이런 과정에서 보면 다 열이 발생하는데, 이런 게 발열 반응인데, 그럼 이 과정에서 어떻게 열이 발생하는 거냐? 어떤 물질이 불에 타는 것은 어떤 화학 반응이냐 하면, 네. 자, 이렇게 불에 타는 물질을 보면 그 물질 안에는 탄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종이가 불에 타서, 네, 종이 불에 잘 타죠. 불에 타서 이제 재가 될 때 이 종이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탄소가 포함되죠. 탄소. 자, 어떤 물질이 불에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네,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산소가 있어야지 어떤 물질을 불에 태울 수가 있고, 산소가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에 타지가 않아요. 불이 붙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어떤 물질이 결합하는 과정, 네, 이게 불에 타는 과정인데, 자, 어떤 잘 타는 물질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 종이 안에도 탄소가 있고, 나무에도 탄소가 있고, 음식물 안에도 탄소가 다 들어있어요. 음식물 중에서 뭐 칼로리가 없는 제로 칼로리 혹은 물 뭐 이런 것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뭐 설탕에도 탄소가 포함되어 있고, 달달한 음료수 설탕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탄소 다 들어있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네,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 음식들은 다 탄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단백질에도 탄소가 들어있고, 뭐, 네, 탄수화물, 지방에도 다 탄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태우면 그 물질 안에 있는 탄소하고 산소하고 결합해서 뭐가 되느냐면 이산화탄소가 되죠. 이런 화학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 탄소는 우리가 원소계로 C가 되겠고, 산소는 O2죠. 이산화탄소는 CO2입니다. 그래서 탄소와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이런 과정, 이런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어떤 물질이 불에 타는 경우가 되겠고, 이렇게 불에 타는 경우 열이 발생을 하죠. 네, 이때 뭐 열이 발생을 해요. 물론 열은 뭐 물질이 아니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적기가 조금 곤란하긴 한데, 자, 이때 어쨌든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이런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 배우게 되는, 네,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어떤 물질이 이렇게 산소하고 결합하는 과정이 불에 타는 과정이고, 일반적으로 불에 잘 타는 물질들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탄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물질들도 불에 잘 타기도 해요. 마그네슘 같은 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마그네슘 리본을 불에 태우면 재가 남는데, 네, 그렇게 되면 산화 마그네슘이 되죠. 그 과정에서 막 강력한 불빛을 내면서 마그네슘도 타게 돼요. 이거는 마그네슘은 안에 탄소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마그네슘 자체가 산소하고 결합하는 거죠. 네, 마그네슘과 산소가 결합해서, 네, 산화 마그네슘이 되는 그런 과정 우리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이런 과정도 역시 공기 중에 이렇게 산소하고 빠르게 반응하면서 빛이 나면서 막 불에 타게 되죠. 네, 이렇게
산소하고 결합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항상 열이 발생하게 돼요. 자, 이런 게 발열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속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물질들이 산소하고 빠르게 반응해서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 반응 오늘 알아봤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손난로 만들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손난로를 사용해 봤죠. 네, 손난로 비닐팩 안에 들어있는데 비닐팩을 뜯어서 흔들어 주면 따뜻하게 열이 발생해서 손을 따뜻하게 해줄 수가 있죠. 자, 근데 손난로의 재질을 보면 겉은 부직포 같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안에 작은 구멍들이 있어서 그 내부로 공기가 잘 통하도록 부직포로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는 어떤 가루 같은 게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손난로 처음 샀을 때 비닐팩 안에 들어있으면 비닐팩을 뜯기 전에는 흔들어도 열이 발생하지 않지만 비닐팩을 뜯은 뒤에 흔들어주면 자, 이 부직포 사이로 공기가 새어 들어가면서 그 공기 안에는 산소가 들어있죠. 이 산소가 이 안에 들어가면서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손난로 안에 들어있는 물질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주 원료는 뭐냐 하면 철가루예요. 철가루. 교과서 보니까 철가루하고 활성탄도 들어있고 소금도 넣고 질석이라는 것도 넣고 이렇게 해서 잘 혼합해서 놓았죠. 자, 근데 이제 다른 물질들은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이 반응이 빠르게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주 물질은 철이 되겠습니다. 자, 이 철가루를 이렇게 공기 중에서 공기하고 잘 접촉하도록 흔들어주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결합하면서 산화철이 돼요. 철과 산소가 결합하면 산화철이 되겠죠. 자, 이런 과정도 역시 산소하고 결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열을 방출하게 되는 발열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어떤 물질을 불에 태울 때 탄소하고 산소하고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과정과 이렇게 철이 산화되어서 산화철이 되는 과정에 공통점을 보면 둘 다 산소하고 결합한다는 거죠. 네, 둘 다 산소하고 결합을 하는 화학 반응이고 이때 열이 발생하는 발열 반응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둘의 약간의 차이를 보자면 탄소가 산소하고 결합해서 불에 타는 그런 과정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급격하게 일어나는 화학 변화예요. 그래서 탄소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빠르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열을 발생시키는 양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열이 발생하니까 불꽃이 확 생기면서 엄청나게 많은 열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뜨겁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게 이제 연소 반응이 되겠고, 자, 이 철이 산소하고 결합해서 산화철이 되는 과정은 그렇게 급격하게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서서히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네,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철이 결합하면서 열이 발생하지만 그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열이 아주 적은 양의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깥에 있는 이렇게 쇠 덩어리가 녹이 쓰는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 서서히 녹이 쓸죠. 하루 이틀 지난다고 해서 녹이 쓸지 않아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녹이 쓸기 때문에 열이 아주 적게 발생해서 여기는 발열 반응이긴 하지만 우리가 열을 발생하는 것을 잘 느끼기는 힘들겠죠. 네. 자, 그렇지만 여기 손난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녹이 좀 빨리 쓸도록 빠른 시간 안에 쓸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손난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보조 물질들을 같이 넣어서 빠르게 반응이 좀 비교적 빠르게 일어나게 반응이 일어나도록 해서 따뜻하게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금 선생님 설명한 게 자,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빠르게 어떤 물질이 불에 타는 연소 반응, 어떤 물질이 불에 탄다는 것을 우리가 화학적인 용어를 사용했으면 연소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철이 산화되거나 철뿐만 아니라 다른 금속들도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서서히 결합하면서 녹이 쓰는 과정, 이런 것도 역시 발열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했던 이 두 가지는 둘 다 산소하고 결합하면서 열이 발생하는 과정이죠. 이렇게 산소하고 결합하는 과정을 우리가 산화 된다라고 해요. 산화 반응이라고 해요. 산화 반응. 그래서 산화된다는 것은 산소하고 결합한다라는 말을 산화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산화가 급격하게 빠르게 일어나면 어떤 물질이 불에 타는 거고, 산화가 서서히 일어나는 것은 이렇게 녹이 쓴다든지 이런 현상이 되겠죠. 자, 둘 다 산소하고 결합하는 산화 반응이기 때문에 사실 뭐 속도의 차이지 둘 다 비슷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외에도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 반응이 또 더 있어요. 45쪽에 보니까
여기 얘가 나와 있죠. 네, 발열 반응의 예로 연소 반응 쌤 설명했고, 그 다음에 금속이 녹이 쓰는 반응, 천천히 일어나는 산화 과정이죠. 빠르게 일어나는 산화 과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금속과 산의 반응이 있어요. 이건 산화가 아니라 산. 산이라는 것은 염산 이런 걸 얘기해요. 염산, 황산 이런 게 들어봤죠. 자, 이런 강한 산을 가지고 있는 산성의 물질과 이제 금속이 이 반응을 하면 기체가 발생을 해요. 수소 기체가 발생하죠. 염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가 화학 반응하는 과정에서 염소하고 금속하고 반응해서 화합물이 만들어지고 그 염소하고 결합했던 수소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과정이에요. 자, 이런 과정에서도 역시 열이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염산과 어떤 금속이 반응을 해서 혹은 염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황산 이런 이제 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물질들이 금속과 반응을 하면서 네, 이때 기체가 발생,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이런 과정도 역시 열이 발생하는 발열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보니까 산과 염기의 반응 나오죠. 자, 산과 염기 뭐냐? 산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황산, 염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염기는 암모니아 수라든지 네, 그런 거 있죠. 네, 수산화 나트륨이라든지 수산화 칼륨이라든지 네, 이런 거 수산화 뭐 이렇게 이름 붙은 것들이 다 염기가 돼 있어요. 자, 이런 염기하고 산은 서로 좀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물질인데 산은 우리가 신맛이 나는 거예요. 물론 모든 걸 다 맛보면 안 돼요. 염산 이런 거 맛을 보면 안 되는데 네. 식초 같은 거 보면 신맛이 나죠. 이건 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염기는 약간 미끈미끈하고 쓴맛이 나는 그런 물질이에요. 비누 같은 것은 염기 성질을 가지고 있고 산은 식초라든지 염산, 황산 이런 게 있는데 자, 이런 산과 염기가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산과 염기가 만나면 이제 물이 발생하면서 이때 역시 이때도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이라는 것은 수소 이온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물질이고 염기라는 것은 OH 그러니까 수산화 이온이 들어있는 건데 두 개가 반응해서 물이 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발열 반응, 열을 발생시키는 화학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중간에 이제 설명이 여러분 조금 어렵게 느껴진 친구들은 어쨌든 그 결론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회 과정이 좀 어렵다 싶으신 친구들은 자, 그 결론 열을 발생시키는 과정이 발열 반응이다. 그 발열 반응의 예로는 연소 반응, 어떤 물질이 불에 타는 거고 그 다음에 금속이 녹쓰는 반응, 이것도 산소하고 결합하는 과정이에요. 연소도 산소하고 결합하는 과정이고 이거는 빠르게 일어나는 산화 과정이고 금속이 녹쓰는 것은 천천히 일어나는 산화 반응. 자, 이렇게 산화될 때 열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산, 염산, 황산 이런 것과 금속이 반응할 때 그때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과정 산과 금속의 반응에서도 열이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산과 염기 네, 산성의 물질과 염기성의 물질이 서로 반응을 할 때 이때도 역시 열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발열 반응에 대해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흡열 반응, 열을 흡수하는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